예, 시장의 여러 이슈들 또 투자 아이디어 종합해보는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인데요. 김장렬 본부장님 만나기 전에 조금 전에 주셨던 이제 중국의 성장률 자막 속보가 나왔는데 반가운 일이죠. 우리가 중국에서 소비나 성장이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3분기 성장률이 YOY 연간 기준 4.9%입니다. 시장 전망치는 4.4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도 9월 산업 생산이 4.5%, 시장 예측은 4.3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표들이 오늘 나오는 게 좀 좋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막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진 않지만 좋은 뉴스가 없는 가운데 중국 지표가 좋은 뉴스 나왔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은 소매 판매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그죠?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반도체 이슈 있었고, 네, 그렇죠. 네. 지금 봐야 될 핵심 변수들 체크해 주세요. 일단 그 중동 전제, 오늘 내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니까 오프한 거 있죠. 하마스만 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그 받을지 말지 이스라엘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는 시장에서는 어떤 외교적 노력에서 확전을 안 시키려는 미국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안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망 자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가 여파가 미치는 거는 장기화되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건데 유가가 우리 추석 전에 한 93불까지 고점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발작하는 시장 반응은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유가도 $90 정도에서는 관망하는 이런 자세일 것 같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매 지표라든지 또 계속 그런 게 나오면은 그 자체적으로 또 미 국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 미 금리 인상은 11월 1일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는 게 거의 맞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12월 달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국채는 4.5에서 5% 안에 박스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안정화되느냐 여기에 대한 초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꽂으면 유가 $90 이상 하느냐.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이번에 안 하더라도 12월 달에 하느냐 요거 두 가지를 한켠에 두면서 전쟁을 계속 지켜보는 이런 양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는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밀렸고요. 국내 그렇죠. 반도체 업체들도 좋은 뉴스는 아니죠. 좋은 뉴스는 아니라는 부담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반도체가 이제 악재를 좀 딛고 좋아지는 타이밍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뉴스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칠까 싶었더니 이제 반도체 업체들 소부장이 양국 만들고 있습니다.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사실은요. 미국 정부가 이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서 저사양 중국용으로 만든다는 A800, HP800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할 거다라는 얘기는 지난 8월 중순에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이미 기소화됐었어요. 그것이 얘네 매출의 한 얼마 정도냐면은 내년도 매출 받아놓은 게 중국한테서 바이트 알리바바에서 한 50~50억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친구들의 그 엔비디아 매출이 올해 한 400 몇십억 불, 내년에 한 600억 불 정도니까 한 600억 불 기준으로 따지면 한 7%예요. 그래서 장이 아침에 시작할 때 7%까지 빠졌다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해서 4%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까지 됐고요. 네거티브하죠. 하지만 이게 저사양이잖아요. 그 고사양에 대한 업사이드가 더 있게 되면은 그게 상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세를 못 시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 고사양의 제품에 업사이드가 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왜 덜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건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감산을 해가지고 HBM이 아닌 다른 메모리 제품의 가격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게 한 축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악재도 좀 슬기롭게는 아니지만 좀 견뎌내는 이런 형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HBM이 진짜 더 잘 되고 일반 반도체도 가격이 오른다면 주가는 치솟겠죠. 치솟지 못하고 좀 천천히 가. 이런 정도의 억제 정도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엔비디아가 11월 21일 날 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더 체크가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오늘은 요건 됐고요.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더라도요. 소부장에는 영향을 미칠 이유가 사실은 단기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HBM 쪽에 그 방향이 뻔히 보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것 때문에 투자를 줄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업체들이라는 것은 오전에 빠졌을 때 사시는 것이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반도체에 대한 전략 좀 점검하겠습니다. 가격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네.
SK 하이닉스가 어제 굉장히 강했고요. 네네. 52 진고가인가요? 네.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네, 있고 예, 예. 이제 분위기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변수 체크, 반도체 전략이. 일단 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렇죠. 컨센서스가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 적자 정도거든요. 적자 규모가 좀 주는 걸로 줄긴 나오네요. 하죠. 요즘. 근데 그거보다 더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게 그러니까요.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구조가 복잡한 게 일반 디램 가격은 별로 안 올랐어요. 4분기 많이 줄겠죠. 한데 아까 HBM 메모리라든지 DDR5라든지 그 하이 메모리의 비중이 얼마에 따라갖고 하이닉스의 마진은 사실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5% 6%가 아니고 한 10%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제 도움이 됐고요. 설사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나오더라도 4분기는 엄청나게 적자가 줄어서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4분기에. 그거에 대한 선반영이 하이닉스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최근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PC는 바닥을 쳤다. PC가 가장 위크한 포인트인데 PC의 출하량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8월, 9월, 10월 넘어가면서는 마이너스가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하나의 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 스마트폰이 반도체에서 한 30%니까 이제 서버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약간 못 미치는데 스마트폰 안 팔린다고 난리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남은 골이네요. 그렇죠. 랜드 쪽이.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채용되는 메모리 용량이 생각보다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 이래서 8GB인데 10GB 비중이 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리 채용 용량에 대한 예측이 이번 달에 나온 것이 향후 전망이 높아졌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1분기부터 메모리 채용이 반도체가 하락했다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장조사기관에서의 과감한 반도체 가격 상승 전망을 내년 1분기에 놓다 보니까 1분기에 그렇게 오를 수 있다면 4분기부터 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제 공이 연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동 리스크,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 좀 해볼 만한 섹터나 기업들 좀 체크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 관심 종목이나 섹터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한 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한 축으로 가져왔는데 반도체에서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이오 테크닉스, 프로텍, 한미 반도체, HPSP. 조금 천천히요. 예. 예, 이오 테크닉스는 잘 아시는 거고. 네. 프로텍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레이저로 사용해서 본딩하는 장비고요. 네. 한미반도체 워낙 잘 아시는 잘 알고, 거고요. HPSP도 어느 정도 알고, 어닐링 쪽, 어닐링이고, 이건 하이닉스죠. 잘 알고, 예. 이렇게 하고 제가 콤마하고 삼성전자를 안 넣었잖아요. 네. 매크로가 좋아지면 삼성도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실적이나 HBM 뒤진 것 따랐을 때는 8만 원 이상 가기는 어렵다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이 정도. 여기서 한 3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가 한 30% 40% 정도의 만약에 포트를 채운다면 나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한 30% 정도 하고 현금 30% 남는다면은 나머지 30%는 개별 성장주예요. 개별 성장주는 약간의 리스크를 안아야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적 개선주로서는 스페링 틀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으로 좀 바꿔주세요. 조금 어떠나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요게 또 이게 준비하는 와중에 며칠 사이에 올라와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변압기 쪽에서는 성장성이 안정적 유지되고 실적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토비스라고 작은 종목인데 디스플레이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회사가 있어요. 3분기도 좋습니다. 4분기도 좋은 회사. 그래서 내년도 성장하면은 마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성장으로 또 하나는 이게 바이오는 아니고요. 약 제약주거든요. 예, 소화성 궤양 쪽에서 꾸준한 성장과 함께 하반기에는 중국이라든지 내년에는 유럽 이런 진출이 앞두고 있는 HK이노연이 한국콜마의 자회사입니다. 예, 이렇게 원래는 컨디션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아니고 이 위장량 비슷한 것이 규모가 달라지고 마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K는 이렇게 보고 리스크가 있는데 내년을 바라보고 본다면은 내년도 상반기를 본다면 넥스트 칩 설명 넥스트 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율주행 칩입니다. 예.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 드디어 한국에도 어떤 게 나타났다? 자율주행 칩 업체가 나타났다. 오해하시지 마시게 이게 엔비디아나 퀄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는 뭐가 들어가면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카메라가 옛날에 7개, 5개 들어가 지금 10개 들어가는데 몇 년 사이에 한 20몇 개 들어가야 되는데 카메라 하나에 이미지 센서가 같이 붙어요. 카메라가 센싱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카멜의 안에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스라는 ISP 칩이 있는데 그걸 설계하는 회사가 반도체 설계가 넥스 칩인데 역사가 한 20몇 년 됩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드디어 올 말 내년도에 있어갖고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한테 레벨 3 자율주행차용으로 이 칩을 본격 공급해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실제 채용되고 하는 데 있어갖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더를 받더라도 실제 매출은 2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은 200~300억밖에 안 되고 적자인데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그게 확인이 되면은 25년도 실적을 땡길 수가 있거든요. 25년도에 대한 실적의 애널리스트 예측이 1,500에서 1,800억이고 이 정도 되면 마진이 한 10%, 20%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는데 여태까지 전기차가 많이 시장을 좌우했는데 전기차가 아니고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로 시장에서의 관심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적은 적자가 있나만 내년 4, 4분기 흑자에 대한 기대 심리를 연말 내년 상반기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볼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 들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리스트까지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늘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